여러분, 경제가 가장 좋을 때가 사실은 최악의 투자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의 메모를 통해서 말이죠. 호황기 뒤에 숨어 있는 그 바퀴벌레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더 많은 놈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와, 좀 섬뜩하죠? 이게 누구 말이냐면 바로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한 말입니다. 금융시장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인데 과연 그는 뭘 봤던 걸까요? 도대체 이 바퀴벌레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벌레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최근 시장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바로 이 경고의 배경이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경고 신호의 한가운데 바로 트라이컬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파산했죠. 근데 이 회사의 몰락이 그냥 회사 하나 망했구나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스템 깊숙한 곳의 문제를 탁 하고 드러낸 우리가 찾던 그 첫 번째 바퀴벌레였던 겁니다. 아니 그럼 트라이컬러가 뭐 하는 회사였길래 이럴까요? 들어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중고차를 파는데 신용 점수가 없는 사람? 심지어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대출은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 자체가 처음부터 가장 위험한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컬러의 파산은 그냥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첫 번째 바퀴벌레인 거죠.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건 뭐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강력한 경고 신호인 겁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투자가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하워드 막스는 그 답이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배관 문제 같은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리스크의 심리학,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흔히 시장이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계산기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시장은 거대한 롤러코스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시장이 막 좋을 때는 어때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른바 포모 때문에 리스크를 아주 친한 친구처럼 대하죠. 더 하면서요.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나빠지면 돈 잃으면 끝이야. 이 두려움 때문에 리스크를 완전 원수처럼 대합니다. 이 극과 극을 오가는 심리 변화, 이게 바로 모든 잘못된 투자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의 가장 아이러니한 정말 역설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가 축배를 들고 환호하는 바로 그 좋은 시절이 사실은 미래의 재앙을 불러올 불황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절에 이루어진다. 이야,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이건 그냥 옛날 은행가들이 하던 말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잘 될 거야 하고 낙관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경계심은 스르르 허물어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정들이 내려지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바로 부실 투자, 영어로는 malinvestment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경제가 한창 좋을 때 잘못 심어놓은 투자들이죠. 이게 당시에는 좋아 보여요. 근데 불황이라는 겨울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썩은 뿌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썰물이 빠져봐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경제 침체가 바로 그 썰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호황이라는 밀물에 철썩철썩 가려져 있던 모든 부실 투자, 모든 위험들이 그 추한 맨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인 거죠. 자, 이렇게 모두가 부주의하고 느슨해진 환경은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베즐이라는 건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건 시스템 속에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유령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즐이 뭐냐면 사기나 횡령 때문에 생긴 돈인데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 돈의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폰지 사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사기꾼도 초기 투자자도 다들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돈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자산이잖아요. 사기가 터지기 전까지 모두가 행복한 착각에 빠져 있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착시 현상인 겁니다. 그럼 이 배질이라는 유령 자산은 어떻게 커질까요? 자, 한번 보세요. 모든 건 좋은 시절에서 시작돼요. 돈은 넘쳐나고 사람들은 마음이 풀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서로 감시하고 확인하는 건 소홀해집니다. 바로 이때가 사기꾼들한테는 대목이죠. 횡령은 마구 늘어나는데 그걸 발견할 확률은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시스템 속에 숨어있는 이 배질은 눈덩이처럼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트라이컬러 같은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건 금융 시스템 전체가 곧 무너진다는 신호일까요? 하워드 막 씨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시스템ik 위기,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매틱 문제라는 건데요. 말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시스템적 문제라는 건 건물로 치면 수도 배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시스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막스가 말하는 체계적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건물은 멀쩡한데 그 안에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패턴에 가깝다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 인간의 행동 패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가 아니라 역사는 운율을 맞춘다는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보세요. 튤립 버블, 닷컴 버블, 최근에 암호화폐 열풍까지. 시대도 투자 대상도 다 달랐죠. 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였던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그 패턴은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마치 노래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바퀴벌레 얘기도 했고 감정의 롤러코스터, 심지어 유령 자산인 배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로서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 등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다 잘 될 거야 하는 낙관의 안개에 자욱하게 휩싸여 있을 때 우리만이라도 홀로 불을 밝히는 등대처럼 냉철한 분석과 원칙을 꿋꿋이 지켜야 한다는 거죠. 모두가 탐욕에 미쳐 있을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두려워하고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중한 투자자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어두운 구석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바퀴벌레들이 숨어 있을까요?